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송 지금 몇 주 만에 올라갔죠? 한 2주 만에 올라갔나? 2주 만에. 다행히도 지난번 게 인제 녹음해 놓은 예. 스페어였는데 2주 만에 녹음을 하게 돼서 실제로 녹음을 하는 건 한 3주, 한 4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긴 해요. 좀 안 쉬고 하려고 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도 2 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돈이 안 되니까 이런 거다. 뭐 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요. 이거 뭐 한 번 찍을 때마다 그게 조회수 수익이 수익으로 연결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열심히 더욱 진행할 의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음모론적인 음모론인데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유튜브가 예전에는 대박 나는 그 처음에 영상 올려 가지고 네. 막 그런 짓에서 첫 버프도 받고 막 뭐 그런 음.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에서 좀 알고리즘을 잡아준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죠. 예. 이것도 뭐 카더라 얘기인데 요즘에 유튜브도 이게 서버 수익 비용이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제 음. 신규 유입에 대해서는 옛날만큼 안 잡아준다는 것 같더라고. 처음 시작하는 음. 사람들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아시겠지만 네. 이게 뭐 이런 뭐 서버 관련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관련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뭐 비즈니스 상으로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은 뭐 거기서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서버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유튜브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무조건 만들었던 유튜브죠. 무조건 압도적으로 유튜버예요 유튜브지. 사실은. 예. 근데 인제 이게 비용 자체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보니 음. 이게 좀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 특히 쇼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죽었다 그러대.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어. 큰 게 이런 AI를 통한 그런 더미 데이터들, 쓰레기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 생기고 그게 많아져 너무나 많이 가지고 올라오니까 맞아요. 유튜브도 정책이 인제 "AI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또 내놓기도 했고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AI로 그런 쓰레기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걱정도 되고 좀 사실 뭐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인제 뭐 다들 인제 잘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이쪽에서도. 음. 예전에 잘 안 될 때는 뭐 어떻게든 간에 영상 올려주세요 했다가도 이제 워낙 인제 많이 보다 보고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어쨌건 간에 인제 이게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이제 21 세기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됐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전 세계의 텔레비전을 대표하는 네. 방송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 게 뭐 사실 이거 뭐 쪼금 뭐 이게 정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랄까 최근에 요즘 저도 인제 얼마 전에 한번 한국에 휴가를 갔어요 사실은. 이제 몸 좀 네. 뭐 겸사겸사 가족들도 보고 이제 제가 인제 9월 말에 출산을 인제 하다 보니 인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인제 출산 전에 와이프가 인제 "한번 휴가 갔다 와라." 해서 인제 그냥 가서 와이프의 뭐 승인을 간 받고. 예 간단한 시술도 좀 했고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약간 수술도 하면서 이렇게 네.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인제 뭐 약간 수술을 하다 보니까 밖에 가서 술도 많이 못 먹고 인제 그래서 집에서 있다 TV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정치라고 해야 되나? 인제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인제 TV 틀다 보면 케이블 TV에는 사실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인제 뭐 TV조선 뭐 채널 A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TV 틀다 보면 사실은 뭐 이제 사실 이것들 이제 뭐 정치도 인제 일종의 도파민인 게 사실은 인제 다 뭐 하는 얘기들 보면은 다 인제 뭐 정치 얘기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또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6월 말에 바뀌었죠. 선거 언제였습니까? 6 6월 초에 월이었나? 바뀌었죠. 6 6월 월 초 초에 6월 바뀌었고 3 이제 일. 뭐 네. 네 2달째 인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로 인제 뭐 정치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인제 우리 누굽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지금 뭐 특검 얘기들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또 뭐 우리 그 사모님 뭐 특검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건 간에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케이블 같은 이런 종편 채널들은 사실 어쨌건 간에 좀 보수적인 좀 색채가 짙죠 사실은. 네네. 근데 인제 또 보면은 또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라는 이런 것들이 인제 좀 세상에 좀 기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매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이게 한 번 기점이었는 것 같거든 지금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보면 우리 옛날에 그 신문사에서 종편 채널을 산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진짜 효력이 있니 없니 이거를 네. 신문이라는 채널이 이걸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는 종편 채널이랑 케이블을 선택을 했고 어쨌든 그 반대쪽에 있는 집권당들 뭐 좌파 쪽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김어준 씨 같은 분들?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접근했던 채널 자체가 뭐냐면은 팟캐스트, 유튜브 같은 쪽 약간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로 좀 돌아섰다 생각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요 최근에 뭐 대선 결과도 그렇고 정치 결과도 그렇고 이거 보다 보면은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사실은 좀 이게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물론 뭐 정치가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에는 좀 그렇고 뭐 지역색도 있고는 하지만도, 아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좀 이게 그 뭡니까 좀 그 민주당 쪽에 좀 많이 지지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사실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신흥 채널들이 아닌가 싶고, 그만큼 인제 유튜브라는 채널들이 인제 우리 인생에 좀 인제 어떻게 보면 이게 '텔레비전 같이 됐다.' 옛날에 인제 뭐 '케이블 TV 같이 됐다.' 인제 뭐 요런 얘기를 뭐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보니까. 예, 좀 헛소리긴 한데 참 인트로부터 맞아요. 유튜브라는 채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요해졌다. 우리 굿모닝 그래서 우리 비엔남도 예.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을 안 잡아주는 게 아닌가 유튜브가. 방송이 재미없는 것도 재미없는 거지만 옛날만큼 그런 뭐랄까 인제 드라마틱한 기적들, 한번 뭐 잘 어울렸다고 막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것들이 이제는 쪼금 안 나오지 않냐라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최근에 또 뭐 어떻게 별일 없었습니까 지금? 예. 최근에 인제 이 프로가 오히려 한국 갔다 온 사이에 제가 베트남에 갔다가 왔고요. 그렇죠. 저도 인제 일이 있어서 출장을 잠깐 갔다가 한번 보고 오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이 프로는 못 보고 그냥 갔다 맞아요. 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잠깐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할까 하다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 뻔한 게, 제가 베트남에 간 거 그리고 이 프로가 또 한국에 왔던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또 그 또람 서 기장님께서 140 명의 인원단을 끌고 또 한국에 또 3박 4 일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고거는 뭐 고건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그건 다른 좀 그런 이따가 하는 쪽은 걸로 따지죠. 하고 그건 오늘의 메인 얘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건 아유 좀 그렇죠.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거는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일이 없었으니까 2 주에 3주 만에 보는 건데. 뭐 그냥 접서를 쪼끔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네. 타임라인 상으로는 이 우리 또람 서 기장님 왔다 간 거보다 뒤긴 한데, 저 난감한 일이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정확히 인제 어제하고 그저께 일인데, 이번에 돌아오는 9월 2 일이 베트남 국경일, 그러니까 베트남이 독립 선포를 한 지 80 주년 되는 해라고 그래요. 한국이랑 80 똑같죠. 한국도 지금 뭡니까 음. 저기 뭐 광복절 80 주년 했잖아요, 올해가. 예예예. 예. 그래서 그 80 주년 80 돌아오는 주년이 거고. 도대체 뭔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80 이라는 숫자 그냥 10 단위라서 그런가? 그래서 80 주년이라서 이라 그렇지 성대하게, 않을까요? 그런가? 우리가 베트남 온 지 지금 70 주년을 못 맞이했죠? 그렇죠. 2015 년이 70 주년일 거 아니야.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가? 우리도 막 막 엄청 챙기나? 예를 들면 한국도 요번에도 사실은 8.15는 가 보니까 행사 많이 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예. 요번에도 뭐 80 주년이라고 하시던데, 아까 뭐 당신 말하는 것처럼 좀 궁금한 건 60 주년도 이렇게 챙겼나? 70 주년도 이렇게 챙기나? 그냥 이게 짝수와 팔이 붙으니까 예. 이게 좀 예뻐 보이나? 뭐 예를 들면 50 주년 오케이. 반백년 이런 건 챙길 만하다고 50 생각해 주년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죠. 예. 그죠. 50, 100 뭐 이런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 베트남이 25 주년을 엄청 챙긴다더라고. 25 를요? 25 를. 아. 25. 그 25는 또 반의 반백년이잖아. 맞아. 또 뭐 특별히 의미가 있나. 그냥 뭐 그냥 뭐 25 주년 행사를 제가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한배 수교 25 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뭐 25 주년 무슨 의미가 있냐, 20 단위고 30 단위나 하니까 베트남에게는 25가 의미가 있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의미 뭐가 있지 않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쨌건 80 주년 행사를 준비하는데, 내가 베트남에 뭐 산 거는 6-7 년, 그다음에 인제 왔다 갔다 한 건 3-4년 되는데, 그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광복 경 그 이제 국경일 음 기념 퍼레이드를 준비를 한대요. 군발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와 우리 또 독립 국경일을 기념한다고 퍼레이드를 한다고." 심지어는 퍼레이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노이 도심지, 그러니까 진짜 중심지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를 오후 5 시부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주말도 아니야. 주말이면 더 문제가 예. 생기겠구나. 목요일 오후 5 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3 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총 한 7 시간, 한 10 시간 정도 되죠. 10 시간을 도로를 봉쇄할 거라고 통보를 했어요, 나라에서. 리허설이야, 리허설. 그래서 5 시부터는 도심지 출입이 안 되니까, 이게 도심지 통제한다라고 하면 이게 엔간히 좁은 도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지 낀마, 장보, 뭐 반까오, 리우자이, 링
다 포함이거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건데 청취자분들이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종로 시내 막은 거예요. 그냥 명동 시내 한복판을 그래. 그냥 뭐 그냥 강남대로를 그냥 막아 버린 거야. 강남대로를 막은 겁니다. 그냥 강남 테헤란로를 막아 놓고 예를 들면은 우리 육군 열병식 가는 건데 사실은 21 세기에서 강남대로에 인제 육군이 들어오는 거는 쿠데타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게. 그 네. 탱크 몰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좀 들어오기 힘든데 베트남에서는 그걸 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이게 근데 그래서 한 3 그거를 번 정도 한다는 것 같던데? 예행 세 연습을? 번을 한대. 세 3 번을 번 한대.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이게 농담 아닌 게 아니 쿠데타도 3 번은 안 해요. 탱크를 3 번 밀어 넣어 도시에. 1번 밀어 놓고 잘 되면 성공이고 못 되면 그거 아닙니까? 나가리인데. 아니 그래서 베트남은 제 얘기를 들어봐 봐. 그래서 도로를 막는다고 해 가지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5 시부터 막으니까 한 4 시쯤에는 다 조기 퇴근을 해야겠구나 해서 다 같이 진짜로 도심지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4시 조기 퇴근을 다 약속을 다 했어. 근데 목요일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갑자기 베트남 정부에서 "아니다. 이 도로 통제를 5 시부터 하지 않고 5 시간 반만 땡기자. 11시 반부터 하겠다."라고 전날 통보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인제 베트남 그 도심지에 있는 회사들이 아수라장이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심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로 하다가 예. 예 시내에 있는 말씀하시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냥 그 재택근무 내지는 휴무를 결정을 하셨고요. 그 문제가 된 거는 뭐였냐면은 하필이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저희는 이제 출장자가 있었어서 제가 한국에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출장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출장자들이 오는 지역에 있는 회사 2군데가 이제 그 통제 구역 안에 있고 통제 구역 안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생기려던 애국심들이 사라져 가지고 '이 나라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어디 감히 이 도로를 막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공산당 나라의 그 강력함을 좀 맛본 체험이 바로 어제하고 그저께 있었던 일이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재택을 했고요. 예. 네. 전날부터 얘기해서 회사에서 그냥 나올 사람 나오라 해 가지고 와이프는 재택을 돌렸고 그렇게 해서 재택근무했었죠, 와이프는. 그리고 일단 이게 뭐 요 좀 뭐 민감한 얘기인가 할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겼냐. 이게 올해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이런 이제 정권 그렇죠. 바뀌고 나면 이런 좀 뭔가 또 80 이라는 숫자 이쁘잖아. 이런 거 한번 필요하고. 네. 근데 이거 실제로 베트남은 지금 심각한 게 지금 이거 영화도 찍고 한다 그러더라고, 배때배 이런 데서. 작년에 아. 올해 초인가? 뭐 3 월, 4 월, 5월 뭐 하여튼 뭐 이래도 뭐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인제 그런 뭐 공휴일들이 사실은 음. 나라의 뭔가 좀 정치와 연관된 아니 정치나 역사와 연관된 게 많잖아요. 뭐 독립기념일이라든지 무슨 뭐 그 기념일 이런 게 있었는데 와이프 얘기하는 게 왜냐면 또 이것도 주위에 인제 말씀드리면은 좀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얼마 전에 그 베트남 아. 방송국 직원들이 호텔에서 숙식을 했대. 한 3-4일 정도. 그게 뭐냐면은 인제 네. 이 프로파간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음. 인제 뭐 한국도 똑같잖아요. 사실 이런 거 하면 의장대 애들 베트남 전국에서 한 그럼요. 4,000명 정도 아. 의장대 베트남에서 그 평균 연령이 뭐 170도 안 될 건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음. 진짜 180 넘는 잘생긴 친구들 다 뽑아 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를 영화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베테베에서. 영화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올해 베테베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 올해 초에. 이런 그 이제 국공 뭡니까 이런 뭡니까 공휴일에 그 뭐 국경일 이럴 때 이제 예를 들면 베테베에서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 퀄리티가 형편이 없었대. 그래서 베트남에서 1년 동안 지금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예를 들면 뭐 명절 영상이라고 했는데 막 그 싱크도 안 맞고 막 있지 않습니까? 뭐 와이프 음. 얘기로는 70년대 방공 영화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수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음. 그 페이스북에서 네티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러다 음. 보니 이제 얘들도 이제 작정하고 영화를 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건 한 1 주일 정도 베테베에 있는 그 베트남 방송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텔에 숙식하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영화 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베트남 방송을 안 보는데 좀 보긴 봐야겠어요. 국경일 때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네. 걸 하시나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 이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보니까 이거 또 지금 합니다. 이거 또 3 네. 번인가 잡혀 있고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계획이 3 번이라서 그리고 이런 거 참 힘들죠. 이런 거 하면 참 그 군인 아저씨도 참 고생 많이 할 것 같아. 밖에서 더운데. 그러니까 뺑기를 치고 있으니까.
굉장하다. 그래서 그거랑 또 뭐 개인적으로는 그걸 봤습니다. 한국 가서. 이제 밖에서 술을 네. 많이 못 먹으니까 이제 예. 수술 여파 이후로는 집에서 TV를 많이 봤어요.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야 그걸 봤지 케이팝 데모노트스를 봤다. 당신 아 봤습니까 예 이거? 봤습니까? 봤습니까 당신? 봤습니다, 봤습니다. 야 이거 베트남에서 쓰면은 내 곧 죽어도 안 볼 것 같았는데 TV만 틀면은 이놈의 케이팝 데모넌터스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하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아 근데 이게 그 뭐 저도 웬만하면은 이거 안 보는데 이게 남들 다 보니까 뭐 봐야 될 것 같은 그 의무감 같은 게 있었다고 해야 될까? 예. 아 예. 봤어요? 저는 어떻게? 이게 봤습니다. 봤고 다 보진 않았고 사실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아 있어. 결론은 다 아직 못 봤네. 봤어. 20분이면 다 봤네. 결국은 인제 그 제가 이거 보게 된 계기는 그 골든 노래 있잖아요, 노래. 메인 주제가가 되는 그 맞아요. 노래가 너무나 많이 들려서 '아 요새 무슨 뭐 뜨는 팝송인가 보다.' 해 가지고 그냥 들었는데 이게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노래라는 걸 듣고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가지고 본 거야 사실. 순서가 바뀌었지 사실. 그 이게 케이팝 캐대헌을 보고 본 게 아니라 그 그쵸. 골든을 듣다가 인제 '아 이 노래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워낙 또 이슈화가 많이 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또 사담이긴 한데 뭐 뒤에서 좀 얘기는 하겠지만 또 이게 저희 어머니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머니가 "이거 왜 보셨냐."니까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저도 요즘에 그 뭡니까 좀 옛날에 유튜브 보는 것 중에서 인제 만화가 하시는 분들 옛날에 그 뭐 이종범 침착맨? 씨라고 이종범 씨라고 옛날에 저기 닥터 프로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만화 하신 분 그 사람이 요즘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뭐 이런 유튜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다 보는데 거기서 그거를 하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유튜브 세상에 그 넷플릭스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우리 옛날에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십덕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게 요즘에 한국에서는 화제가 많이 됐다면서요. 예를 들면 뭐 스즈메의 문학선기니 뭐니 뭐 그럼요, 이런 그럼요. 예. 그런 게 초속 뭐 사실은 센티미터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옛날이었으면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럽지 않아요, 사실. 이게 오픈해서 말하기 좀 그런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한국에서는 메인스트림이 되고 극장에 걸리고 하는 영향 중에 그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넷플릭스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라고 하는 게 물어보는 게 넷플릭스의 화제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뭐 2 주에 1위 뭐 이런 거 하면서 인제 넷플릭스 틀면은 처음에 메인에 잡아주는 거 그쵸, 그쵸, 그쵸. 있잖아요. 영화 순위 1 순위부터 10 순까지 뜨고 그렇죠, 뭐 그렇죠. 드라마 순위 그거를 뜨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눌러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눌러 본대. 저는 어쨌거나 그게 탑으로 뜨니까 어. '뭐 볼까?' 고민하면 그거부터 보고 가긴 하죠. 1 등이 근데 뭔가. 거기에 예. 애니메이션이 걸리면은 나이 많은 예. 사람들도 어르신들도 그냥 궁 그걸 눌러 본대요, 이게 뭔가 싶어 궁금한 거야. 가지고. 난 처음에 생각한 게 '에이 그거 뭐 너무 그러면서 인제 사람들이 인제 애니메이션 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게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십덕 애니 상황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좋은 영향을. 그러길래 난 처음에 '에이 어르신들이 그거 보나 싶었다.' 나는 약간 좀 과장 섞였다고 생각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본 게 그것 때문이래. 끝까지 보신 화제의 거야? 1 위 어 넷플릭스를 켰는데 1 위라고 뜨잖아요 그게. 그쵸. 주 주 지금도 1 인 것 같던데. 영화 1 그래서 위. 처음에 뭐 어머니가 그냥 뭐 뭔가 애니메 뭐 만화네, 만화네 하면서 그냥 안 보셨대 하루 이틀 정도는. 근데 그게 계속 떠 예. 있으니까 그걸 눌러서 보니까 예예. 그런 식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그래서. 아니 이게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뜨니까 최근에는 계속 보니까 그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가 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데몬터스 마동석 주연의 마동석. 그래서 이게 캐대헌 때문에 예. 거대헌이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그 망작 마동석의 뭔가 졸작이라 그러던데 저는 동 보진 않았는데 뭐 이제 그 이름이 동석이 형은 비슷하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동석이 형은 뭘로 때리냐면 그 뭐 주먹으로 악마를 때리지 그래서 뭐 영화는 저도 봤다. 그러면서 간만에 예. 있으면서 그런 인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니까 재밌게 봤고 솔직히 말해서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뭐 결말까지는 아직 안 저 20분 봤겠지만. 덜 봐서 아직 뭔가 그 지금 마귀들이 무찌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몰라서 평을 할 수 없지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저는 높지 않다고 봤어요.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난 뭔가 난 어 맞죠. 어 뭔가 그 예를 들면 픽사 애니메이션 막 이런 그 뭐야 어 그거 그 뭡니까 내거 왕국이니 겨울왕국 뭐 토이스토리니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애니메이션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뭐 하여튼 소니도 뜰 줄 몰랐다고. 썼을지 몰랐고 비슷한 느낌인 게 이게
저도 그거를 보고 나서 지브리 음.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지금 네. 천공성 라퓨타를 그냥 예.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어 가지고 봤었는데, 그게 나도 솔직히 말해서 케이팝 애니 그 캐데헌을 보고 나서 느낀 예. 게 당시 같은 생각에서 '아 내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아닌데.' 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니까 확실히 우리는 인제 그런 풍의 애니메이션이 더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게 있었는 것 같아. 지브리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그 픽사와 디즈니 느낌 나는 우리 예. 토이스토리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은 일본풍 애니메이션, 사실 이런 게 우리가 어릴 때 주로 봤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고, 그래서 저도 좀 이게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이, 진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캐리온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인제 애니메이션의 좀 뭔가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그림풍 자체랑 화풍 자체가 사실은 저도 좀 당신이랑 좀 비슷한가 느끼긴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는. 쪼금 나랑은 쪼금 뭔가 좀 뭐지, 좀 뭐가 그 애니메이션이 좀 날이 서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 뭐 맞아. 그런 그런 느낌. 거 좀 그런 느낌이 그 뭐 있었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볼 예. 때는 그 골든 노래가 워낙 좋아서 '그걸로 어. 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유명해서 유명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성공한 거죠. 유명해서 유명해진 거면 성공한 거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재밌게는 봤어요. 뭐 그렇게 뭐 너무 혹평할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와 이게 막 가슴 뛸 만큼 뭐 이게 뭐 '이야 이거 보면서 와 두 번 봐야겠다.' 생각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아유 그럼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캐리어을 봤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거나 뭐 베트남은 지금 그 80 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지금 일 주일 남은 이 상황에서 잠깐 좀 쉬었다가 저희 그 첫 번째 그런 메인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 본론 그 얘기가 들어가시죠, 그러면. 네. 길어지면은 거기서 뭐 다른 거 끝내고 하고 다른 아니면은 걸로 저희 하고. 또 진짜 주제까지 또 가 보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가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메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주제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요거는 아니었고 다른 그 지난 미신에 이어 가지고 약간 그 베트남의 속담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자라는 내용으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참 지나고 잊고 있었었는데 우리가 안 다루면 안 되는 또 우리 또 그쵸. 베트남의 그 최고 존엄께서 한국에 방문을 존엄입니다. 네. 그분이 왔다 하셨었고 가셨죠. 네. 또 이게 또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여러 가지 내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는 뭐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죠.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베트남에 인제 헤드가 바뀌었고, 네. 맞죠. 작년부터 해서 바뀌었고 이제 1 년, 2년 1년 한 9 개월, 8 개월 정도 하셨네요, 일을 하시고. 지금 인제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 방한을 했다. 뭐 한국도 이제 공교롭게 대통령이 바뀌면서 인제 방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고, 일단은 뭐 계속 인제 얘기하시죠, 그래도. 제가 일단 뭐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서기장이 방문을 했다.'라는 게 쪼금 의미가 있다라고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베트남에는 사실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은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랑 해야 되잖아. 그렇죠. 총리랑 한 거를 정상회담이라고 안 치거든요. 베트남은 나라가 약간 쪼금 좀 지랄 맞다라고 표현하면 뭐하고 좀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3명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랑을 빼고 만나는 거를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고. 총리랑 만나도 정상회담. 총리랑 만나는 거에는 그만큼 또 의미가 있거든. 왜냐면 베트남 그 내수시장을 총괄하는 사람과의 미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냥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그 저기 리터럴리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주석과 왜냐면 주석은 외교와 국방을 총괄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총수인 주석 한국말로는 대통령을 만나는 거를 또 정상회담이라고 또 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리터럴리는 아니지만 진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베트남에서는 당 서기장이랑 해야 된다. 당 서기장은 대통령도 아니야. 외교를 책임지지도 않아. 국방을 책임지지도 않아. 하지만 당을 총괄하는 당 서기장과 미팅을 해야지 진정한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압도적인 권력 서열 1 위거든. 그런데 이 서기장이 베트남에 간 거예요. 한국에 간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당 서기장이 그러니까 베트남의 권력서열 1 위가 한국에 간 게 이번이 세 번째야 딱. 첫 세 번째요? 번째는 2004 년도에 그 농득 마잉이라는 분이 가셨었고요.
이분이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호치민 주석의 아들로 추정된다라고 했었던 그 루머가 그 있었던 루머가 있었던 이제 몹 그분이었고 그 몹쓸 루머가 있었죠. 그 호치민 주석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네네네. 몹쓸 루머가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응우엔 푸종 아우 또 전설적인 우리 푸종 형님 이번 전 서기장이신데 베트남에서 이제 3 선을 하신 그 서기장께서 한국에 2014 년도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14년도면은 시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인제 한참 인제 한국이 투자를 시작할 때죠. 그때 인제 삼성부터 해서 많은 그렇죠. 기업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할 때라는 거고. 그런 거고 2004 년도는 왜 가셨지? 그 2004 년도는 노통 때인가? 그때 2004 년도에는 이제 2001 년도에 그 21 세기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은 이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쪼금 더 이제 정례화하고 뭐 하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만나러 갔었다고 하네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아마 인제 90 년대 사실은 말에 저 뭐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베트남 전쟁 이후로 베트남이 좀 이런 그 서구권이나 이제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좀 제재들이 많이 걸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2000 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풀렸고 이제 아마 시점 자체가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 베트남이랑 국가가 인제 국제사회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마 그런 이제 국가의 수장이란 사람들이 이런 아시아권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순방을 다니면서 얘기를 했었을 거고 그리고 인제 2014 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이제 베트남에 한국 쪽에서 인제 투자를 많이 시작하다 보니 그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면 돼요. 이제 한 10 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10년 네. 단위로 거의 온 건데 11년 만에 사실상 2023 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그때 당시 서기장에 계셨을 텐데 서기장은 안 그런 얘기 만나고 있었습니다. 국가 아 주석을 만나고 왔대요. 주석으로 서기장도 만났을 만났는지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보반텅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왔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2 년도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 년도에 음. 응우엔 수엄푹 주석이 한국에 또 왔습니다. 이때 인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동아 관계로 격상을 하고 갔는데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 년도에 온 거는 주석이 온 거예요. 서기장이 오지 음. 않았어요. 서기장은 그렇죠. 진정한 넘버 원이 오지 않았고 윤석열이 갔을 때도 넘버 원을 만나지 않고 넘버 투를 만나고 온 거야. 근데 이번에는 넘버 원이 와 가지고 진정한 넘버 원이 온 거죠. 아마 윤통이 왔을 때는 그때가 아마 수원북 때 아닌가? 아 푸종 때인 것 같은 푸종 씨 때가 아닌가요? 2년 전이니까. 2년 그 전이니까 푸종 때가 맞죠? 그때는 아마 제 생각인데 연세가 많아서 그 만나기가 건강상의 힘들었을 그게 건강상 있었을 이유로 거야. 못 아 만났을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는 1-2년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뭐 이때쯤이면 인제 그때 뭐 말도 많이 많았어요. 그 이처럼 실제로 돌아가셨는데 뭔가 권력 서열 정리 문제로 인해서 아직 사망하지 않은 걸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때였나 싶기도 맞아요, 맞아요. 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자꾸 이제 공식석상에서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인제 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던 상태라서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당서기장을 만나기는 건강상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실제로 그때는 제가 그 대통령을 봤었죠. 제가 그 네. 전 직장에서 그 대통령 의전을 하면서 어 그때 이제 뭐 그 기업 총수들 데리고 와서 인제 여기 베트남에 왔을 때 봤었고 그리고 뭐 술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은.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뭐 일단 2025 년도에 들어오셨다 당서기장이.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주석이나 총리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근데 뭐 들어보니까 베트남도 약간 그 지정생존자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인가 같이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석 그렇지 그렇지 서기장이 않겠나 오면은 싶어요 그거. 주석이나 총리는 같이 안 간다. 그 이외에 한 140여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절단을 이끌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인제 배경 설명으로 이번에 왜 왔냐, 왜 왔냐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인제 이번에 와서의 주요 목적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잠시만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자." 2022 년도에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쪼금 더 공고히 하자라는 느낌으로 온 거래요. 근데 인제 첫 번째로 그 농등마인 서기장이 베트남 한국에 왔을 때도 이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자."라고 해서 온 거고 그러면은 저희 "포괄적 전략적 관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면은 한국과 베트남이 1992 년도에 수교를 맺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21 년도에 21 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짠드클렁 주석이 와 가지고 이제 뭔가 경제 협력을 넘어서 사회와 정치, 문화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하자라는 걸로
격상이 인제 거의 10년 만이죠. 9년 만에 됐고 2009 년도에 저는 이게 최근인 건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2009 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고요. 배워. 저는 인제 베트남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이걸 제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때 인제 양국 그 베트남에 있는 각종 그런 산업계의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기로 사인을 했대. 이제 예. 이명박 대통령이 왔다 간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인해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일을 하는 컨설팅 잡으로 들어왔을 때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각종 분야 산업 분야에 있는 기술자들을 "베트남으로 데려가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음. 같아요. 그래서 1 년에 진짜로 많이 갔어요. 1 년에 한 300-400 명씩은 보낸 것 같아. 그 보내는 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회사가 하고 있었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음. 때 이런 그 기계 분야, 자동차 분야, 섬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비자 정보 그러니까 여권이랑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이제 한국 정부 대사관으로부터 이제 비자를 받고 보내는 역할들을 쭉 했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인제 어. 2009 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협상건이 격상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13년 만에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응우엔 수엄푹 주석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수교 30 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이 이제 지지난주에 또럼 서기장의 한국 방문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된 게 2022 년도였고요. 요것들을 쪼금 더 안정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왔다라고 하고 뭐 이게 방한이 10 일이었는데 8월 7일 날 인제 양쪽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 이번에 인제 와서 오게 된 인제 뭐 그런 이유들은 뭐 제가 정확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 첫 번째 국빈으로 좀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음. 경제 공급망 재정렬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너무 또 관세 가지고 너무 난리를 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정리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뭔가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자라는 걸로 와 봤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22 년도에 포괄적 전략 독적 동반자 관계를 쪼끔 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제 심화시키기 위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람 서기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뭘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야별로만 얘기하면 뭐 에너지 산업, 디지털 첨단 산업, 공급망, 뭐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을 해서 52 건의 MOU를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쨌건 궁극적으로는 2030 년까지 교역액을 1,500억 달러를 달성을 하자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좋은 얘기네요 지금. 뭐 제 목소리는 들리죠 지금 그래서. 잘 지금 들립니다. 방송 일단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지금 제 좀 컴퓨터 문제인지 몰라도 지금 영상과 요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끊어졌네 이거. 영상 없이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그대로 가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왔다 가셨고 그래서 뭐 그 MOU 관련해서 내용 좀 뭐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50개 정도 MOU를 맺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야별로 음. 얘기를 해 보면은요. 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분야는 아까 전에 에너지 산업, 디지털 첨단, 공급망 인프라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네. 요거를 향후 예측으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이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 태양광, 풍력, 뭐 원전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속철 이건 또 중국이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속철과 국책 인프라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다음이 인제 금융과 통화 감독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좀 불안하지 않나 싶은 내용이긴 했는데 이 중앙은행들끼리 인제 "전산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해요. 전산통합요? 그렇습니다. 네. 무슨 중앙은행 전산통합이 간 네. 정책 결제 인프라 협력 전산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아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라파스를 대체하는 국제 관련 이제 음. 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좀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와이프가 그때 저번 방송에서 아마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외국으로 나가는 돈의 흐름 같은 경우를 추적하기 위하지 않냐라는 네. 거고,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베트남이 지금 결국 반도체 이제 전 공정 관련해서 좀 일을 많이 받고 싶고, 반도체 관련 쪽으로 해야지 사실은 좀 이게 국가가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음음. 이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초인가에서 그 반도체 관련 세미나도 한번 들어갔었는데, 베트남이 참 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후 공정에서 지금 단순 조립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해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 좀 일을 받고 싶은데, 지금 그게 다른 네. 동남아 국가들에서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슈 사항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반도체 쪽에 일을 해 봤겠지만도, 이게 한번 끊어지고 나면 사실 손실액이라는 게 말을 못 하는 규모 아닙니까, 네. 이게. 네. 근데 인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전력 관련해서 좀 이슈가 항상 있는 국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국가에 대해서 좀 많이 뺏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전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인제 좀 재밌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베트남에서도 좀 이런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원전만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스테이블하게 좀 전력을 받을 수 있는 발전 기관이 이제 현대 인류에서는 없다 보니, 요런 거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지 않나 싶네요, 지금. 그런 뭐. 얘기들이 예. 있었었고, 그다음이 아까 그 저기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 예. 보면은, 이거는 뭐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어쨌거나 제가 베트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득의 상당수가 베트남에서 잡히거든요. 그런데 제 그렇죠. 베트남 소득을 한국은 잘 모르죠. 음. 모르죠. 그러니까 인제 제가 한국에서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런 그 뭐 중상위층이 아니라 약간 시한부장자 저소득층 아닙니까?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시한부장자 아닙니까? 예예. 신분자 느낌 아닙니까, 당신 지금 여기서. 아이 그렇죠. 약간 그 실직자 같은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혜택들을 또 혜택이라고 해 봤자 별게 있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차상위 계층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부자들을 참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주어진다. 인제 향후에 막 예를 들면은 전산이 통합돼서 해외에 있는 자산을 베트남에서 볼 수가 있다, 한국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뭔가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자산이 지금 다 와이프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니, 이거 약간 농담인데, 농담 아닌 게, 나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소득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 기초수급 대상자 이걸로 신청이 가능하나? 어 근데 인제 해외에 체류하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뭐 그런 있겠죠?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뜨거운 생각인데, 갑자기 그냥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야, 이거 그러면 내가 이거 기초수급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면 나는 보조금을 먹을 수 있지 않냐.' 생각 좀 했었다. 아마 인제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고, 적어도 하려고 그쵸. 하면은 저처럼 한국에 예. 있으면서 소득이 잘 안 잡혀야지 이제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통합이나 뭔가 이런 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쪽 협력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과기부 예. 교육부 간 MOU를 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 관련해 가지고도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 미디어 수산 협력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조선 방산 분야에 협력을 하기로 했답니다. 조선 방산요? 예. 한화 방산은, 에어로 방산 쪽도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인적 교류 확대하기로 하면서 인제 뭐 비자 면제 확대 절차 간소화 이런 것들을 "쪼금 잘 해 보자."라고 해서 뭐 이런 관광, 유학, 노동 등이 좀 활발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고요. 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제 "문화 교류를 좀 심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화 교류라. 네. 뭐 A부터 Z까지 베트남과 한국이 그냥 "뭐든지 같이 다 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온 게 이번에 그런 서기장의 방문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베트남을 직접적으로 이런 뭔가 비즈니스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있어서든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향후에 떨어질 뽀찌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고 있고, 당장 저는 이게 왔다 가면은 뭔가 그런 정부에 대한 사업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그러진 않았다.
이제 갔다 왔다 간 지 지금 뭐 한 2 주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걸로 인한 사업 발주, 뭐 비즈니스의 증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보여지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영향은 있겠죠. 이런 거 보면 참 그 신의 정신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베트남은 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잘 누리는 것 같아요. 네. 본의 아니게 인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키운 게 미국이고 뭐 그때 뭐 이제 미국이 중국을 키운 이유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련의 그 중국이 크고 하면서 인제 한국은 많은 혜택을 받고 중국이 미국과 싸우면서 베트남 혜택을 보고 이제 사실 이런 게 참 그 뭐랄까요. 그 한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도 여러 가지 의미로는 참 베트남의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뭡니까? 뭐 왔다 가셨다 해서 어차피 근데 세부 내용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세부 내용이 별로 공표된 게 없으니까 이게 참 뭐 저희가 깊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냥 뭐 계속 이런 협력을 이어나가지 않겠냐, 베트남과 한국이. 예. 하여튼 뭐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또럼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각각 지금 아직까지는 그 레임덕에 빠지기 전인 가장 힘이 파워풀한 때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서로 또 이렇게 만나 가지고 뭔가를 잘 해 보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사실상 베트남으로 뭔가 녹을 팔아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뭐 양국가 간에 좋은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마 뭐 이 정책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자리에서 많은 영향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과 뭘 해라. 베트남에 뭐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이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그게 인제 부서들로 내려와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길 텐데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출장을 나오시거나 아니면 뭔가 비즈니스가 필요하시거나 하면은 "엄사장관 프로에게 연락을 주셔라." 그러면은 뜬금없는 얘기지만 연락을 네. 주시면은 저희가 또 힘 닿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약속할 만큼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 방송에 사실은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방송 이거 이 청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껐다 켰거든요. 이거 카메라를 지금 한 20분 동안 계속 껐다 켜고 지금 계속 뭘 만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요번 주에 좀 집중이 안 되고 일단 그래서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지금. 네, 일단은 오늘 얼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한 벌써? 40분 이상 해서 그래요? 일단 요번 세션 끝내고 잠깐 일단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방송이 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상한 방송이 되었지만 이번 주제는 그 또럼 서기장의 대한민국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을 주제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정상회담 얘기는 5분 안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정상회담 얘기를 한 20분 이제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좋은 일이 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이버가 아니라 팟빵에서 들으시든지 유튜브에서 들으시든지 좋아요와 댓글 또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뭐 눌러주시면은 또 힘이 큰 된다.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